자, 교재는 93페이지 범죄의 이유와 종류입니다. 최근에 이쪽 파트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자, 1번. 공무원 또는 중견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2번. 처벌 조건이 결여된 경우라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맞습니다. 처벌 조건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는 모두 구비가 됐잖아요. 정당방위는 위법성까지만 구비가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처벌 조건이 결여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번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이때 처벌 불원 의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다.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아니죠. 이것은 소추 조건에 해당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에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세한 것은 뭐 형소법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자,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추행죄는 친고죄다. 둘 다 아닙니다. X. 자,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친고죄죠. 그래서 사모님 앞글자 따서 사모님은 친고죄.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해설 나와 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도표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펼치시고 친고죄인 것부터 갑니다. 자, 사자할 때 사, 모욕할 때 모, 비밀할 때 밑줄, 그쵸? 그러니까 사모님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론 가면 328조가 친족 상대의 조문인데 거기 1항이 아닌 그 외의 친족입니다. 이제 2항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것인데 사모님은 비밀이고요. 그리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이런 것들은 친고죄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 자, 마주 여기 반의사 불벌죄까지 보겠습니다. 협박죄, 폭행죄 앞에 존속이 붙어도 됩니다.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합의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특수가 붙어버리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단순 폭행 협박은 되지만 특수가 붙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사한 것이 학대가 있는데 학대는 반의사 불벌이 아닙니다.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 또 한 번 적자면 요 상습범 있죠. 상습범. 요 상습 폭행이라든지 상습 협박이라든지 요 상습범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모님은 친고죄였지만 뭐가 있어요? 여기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입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다음에 업무방해죄 나오잖아요. 업무방해죄나 신용훼손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친고죄도 아닐 뿐더러 반의사 불벌도 아닙니다. 자, 과실치상입니다. 치상, 요 상입니다. 과실로 인한 상해,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이지만 고의범인 상해죄는 아니고요. 폭행 아니죠. 폭행은 맞지만 폭행에서 상해로 이르는 과정, 폭행치상 아닙니다. 그리고 치상만 되지 치사 아닙니다. 업무상이 붙어버리면 또 중과실이 붙어버리면 안 돼요. 단순 과실 치상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중과실은 빠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볼 것이 외국이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 외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반의사 불벌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와 관련해서 이것이 외국 국기이다 보니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것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나 국장 모독죄는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처벌합니다. 그 외국과 우리나라 것은 비교하셔라. 자,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비밀 나와 있죠. 모두 다 친고죄다. 맞죠? 자,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업무상이 붙어버리면 틀립니다. 3번 친고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정답은 4번. 방금 풀었죠? 도표에서 풀었듯이 요 사자, 모욕, 맞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비밀, 비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죠? 이건 뭐였습니까? 이 디귿번은 반의사 불벌죄.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국 나와 있죠? 협박 나와 있죠? 출판물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굳이 필기 안 하겠습니다. 디귿, 시읒, 비읍, 이응은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업무상 비밀, 비밀, 비밀. 친고죄가 아니다. 둘 다 친고죄죠. 틀렸습니다. 자, 형제지간의 절도죄, 즉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은 328조 2항의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아요. 틀린 부분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존속 폭행죄는 단순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둘 다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X. 자,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치면 외국 들어가 있죠? 출판물 들어가 있죠? 여기 외국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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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가 되고 1번은 친고죄가 됩니다. 6번.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은 모두 골라라. 정답은 4번이죠. 일단 반의사 불벌죄인 것부터 골라볼까요? 협박, 출판물, 명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그쵸? 사모님은 친고죄죠? 틀렸고요. 상습범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특수가 붙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3개입니다. 디귿, 리을, 비읍. 7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비밀 나와 있죠? 비밀은 친고죄고요. 고소는 소추 조건이죠. 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합니까? 별도의 고소 필요 없죠. 왜냐하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불가분 원칙 때문에 별도의 고소가 요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사돈지간 말씀드렸죠.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것은 해설도 가보셔야 됩니다. 별 붙여보세요. 이 해설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해설이 형소법에도 많이 나와요. 형소법에서 뭐가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라는 것은 형법 문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친고죄라고 판단한 다음에 지금 하급심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급심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사돈지간은 이촌인의 친족이라는 거야. 친족이 아닌데, 근데 친족이래. 하급심 법관이 민법도 모르는가 봐요. 자, 이촌인의 친족이래. 그래서 친고죄라고 판단했거든. 친고죄니까 고소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과했으니까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겠지? 근데 이 자체가 위법이 있다는 거지. 왜? 친족이 아닌데 지금 하급심 친족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법원에서 깨졌단 말이죠. 야, 너는 사실 사돈이 친족이 아닌지도 모르냐? 그러면 왜 고소기간 갖고 따지냐? 친족이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 보시게 되면 고소를 요하지 않아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급심은 지금 친고죄라고 판단했다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전제하에 고소기간 이걸 왜 따지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 자체를 대법원이 이걸 지적하면서 너네 임마 잘못한 거야. 너네 위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요 내용이 형속법에 나온다고요. 8번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답 2번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치면 출판물 외국 나와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고 비밀은 친구죄라 그랬죠. 특수가 붙은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랬죠. 업무상 과실, 단순 과실이면 모를까? 업무상 과실 아니고 업무방해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2번인데 1번 갑니다. 봉투를 뜯었다. 뭐야 이게? 손괴지. 손괴죠. 손괴죄는 잠깐만요. 손괴가 아니네. 제가 설명 잘못했네. 동생 갑이 누나 책상에서 연애 편지를 발견하고는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다. 이 뭐야? 비밀침해죄네. 비밀침해죄. 근데 비밀침해죄는요. 이 뜯는 순간 기수입니다. 뜯는 순간 기수. 개봉하면 기수야. 여기서 끝나는 거죠.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용을 읽지 못했다. 내용 탐지를 못했다 손 치더라도 뜯는 순간 기수입니다. 근데 비밀침해죄는 뭐라 그랬어요? 비밀침해죄는 친구죄예요. 친구죄. 그래서 지금 고소가 없이도 갑이 처벌될 수 있나요? 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요하는데 고소를 요하기 때문에 고소가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2번을 가보면 도자기를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깨뜨렸다. 이건 무슨 죄가 되죠? 손괴죄란 말이죠. 손괴죄는 친족 상돌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가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 상돌의 나중에 강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1항은 헌법 플러스 결정 받았잖아요.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형의 이웃 집에 갔던 친동생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고소가 없이도 따라서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자, 3번 사망한 부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죠. 사자명예훼손이죠.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구죄입니다. 친구죄. 그래서 1번처럼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저 망할년 저기 오네 욕설 무슨 얘기입니까? 모욕죄죠. 모욕죄. 모욕죄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죄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겁니다. 친구죄가 아닌 것은 2번밖에 없죠. 10번입니다. 자, 친구죄인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볼까요? 사자, 비밀 세 가지네요. 그쵸? 나머지 외국, 출판물, 반의사 불벌이죠. 협박도 마찬가지고 과실치상도 마찬가지고 준강제추행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응?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버린 것은 전부 다 뭐다? 반의사 불벌이지만 요 마지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공문서, 문서죄잖아 문서죄. 문서죄는 대부분 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부정행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문서죄 전부 다 공문서든 사무서든 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중죄가 붙은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조심할 것은 중체포 감금죄만 예외다. 중죄가 붙은 죄 중에서는 그 외에는 다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수범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공직방 전부 다 추상적이죠. 위계 공직방이든 단순 공직방이든 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뇌물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12번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23년도 승진 문제네요. 최근 문제인데
요즘 다 이렇게 사지선행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자, 명예훼손죄 뭡니까?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적시된 사실로 인해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헌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 발생을 요한다. 추상적 위헌범인데 무슨 결과 발생을 요해요?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위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틀렸습니다. 업무방해, 교통방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구체적 틀렸고요. 자,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로 하면 다 틀려요. 자,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뭐 정당 얘기 나와 있는데 정당 등에 가입하면 즉시 성립하는 그리고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즉시범. 그래서 즉시범의 성질처럼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죠.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돼요. 정당에 가입하면 가입하는 순간 곧장 기수가 되고 곧장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안 돼요. 체포죄는 계속범이죠. 틀렸습니다. 여기 나오면 여기 보시면 계속범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계속 밑줄 그시고.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가 이제 23년도 경찰 1차로 나왔는데 좀 어렵게 좀 나왔죠. 약간 어려워요.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풀 수가 있지만 약간 어렵게 나왔다 이거예요. 어쨌든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정답은 3번인데 1번 갑니다. 4번 갑니다. 구속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여 곧장 범죄는 기수가 되고 행위는 종료하지만 그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된다. 이게 무슨 범죄인가요? 상태나 상태. 키워드가 상태잖아. 상태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번은 기수가 된 이후에도 법익 침해 상태가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여기 계속이라는 말 쓰고 있지? 계속범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끼워 맞추기 하면 됩니다. 자, 가가 상태범이잖아요. 상태범의 경우에는 기수 이후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이 성립한다. 기수 이후에 공범이 가능한 것은 이건 상태범이 아니라 계속범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계속범의 경우에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종료시부터 진행하고요. 종료한 때부터 역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이거 맞아요. 자, 가나의 경우에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아니지, 다르지. 상태범과 계속범의 정당방위 기수시기는 달라요. 그래서 정당방위는 상태범은 기수시까지고요. 계속범은 종료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수시까지라는 말은 상태범만을 말하기 때문에 가만 돼야 됐고 나가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가는 범죄와 이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에 일치하지만 상태범은 나는 일치하지 않고 분리가 된다. 그렇죠. 동그라미.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두 가지가 됩니다. 야, 다시 한번 그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이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시범 상태범은 기수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만 그래서 일치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산점, 공범 성립 시기, 정당방위 가능 시기가 전부 다 기수시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범은 기수 종료 시기가 불일치하지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종료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방금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행위 계속과 위법 상태 계속은 직시범 상태범이 일치하지 않지만 계속범이 이것이 일치하다는 점 이런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